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열전 맞수 강배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세별입니다. 자, 오늘 태풍 때문에 하루 종일 고생들 많으셨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 시장은 약밥을 기록하면서 시장이 좀 주춤한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특히 외국인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이 수급에서 파란불이 들어와서 시장을 조금 걱정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정책적인 이슈에 대한 윤곽이 나올 때까지는 당분간 이런 흐름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 오는 31일에 있을 벤 버냉키 의장의 잭슨 홀 연설을 앞두고 당분간 이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애플의 지금 특허 소송이 있죠. 좀 일단 중간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들도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들 모시고 하나씩 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열전 맞수 69번째 공방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슈들 정리해드립니다. 한눈에 정리해드릴 텐데요. 먼저 5위는 어떤 얘기가 있었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5위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중국 쓰촨성에서 쓰촨 현대기차 유한공사 상용차 공장 착공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신공장 착공을 통해 상용 합자 회사인 쓰촨 현대를 본격 출범시키고 세계 최대의 상용차 시장인 중국 공략을 위한 교두보를 세우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4위 보시겠습니다. 무디스의 한국 신용등급 상향 조정이 증시의 상투 신호라는 이색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은 28일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은 뒷북의 역사였다며 증시에선 중장기적인 고점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지난 1999년 이후 국가 신용등급 상향 조정은 주식시장의 고점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자, 3위입니다. 코스닥이 사흘 만에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500선에 육박했습니다. 이로써 4개월여 만에 최고치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사자 행렬 속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선전했습니다. 화요일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5.7포인트, 1.15% 오른 499.53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19일 이후 종가 기준 최고치입니다. 이어서 2위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애플 쇼크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주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추가 하락에 베팅했던 공매도 투자자들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사서 되갚아 수익을 내는 투자 기법인데요. 공매도는 삼성전자를 순매도한 기관 투자자의 물량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오늘 태풍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1위를 차지했을까요? 1위 공개합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태풍 볼라벤의 위력에 모든 국민들 불안을 떠셨을 텐데요. 이 초강력 태풍 볼라벤이 한반도 서부 지역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해안 지역 산업단지들은 그야말로 진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는 정전이 발생하면서 LG화학, 호남석유화학, 한화케미칼, 금호석유 등 6개 업체에서 공장 가동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군산산업단지와 조선소 등에서도 태풍에 대비한 긴박한 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화제 랭킹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화제 비평 이어집니다. 교수님 나와주세요. 네, 강배욱의 화제 비평 시간입니다. 이 코스피 지수가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친 가운데 삼성전자는 전날에 애플 쇼크를 딛고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은 IT 부품주들의 반등에 힘입어서 1% 이상 올랐는데요. 이 애플과 삼성전자의 싸움은 아주 길고도 지루한 싸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면한 문제는요, 미국에서 갤럭시 관련 제품의 판매 금지 여부일 텐데요. 이 두 거물이 싸우는 과정에서 이익을 챙기는 쪽은 바로 변호사들일 겁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7월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한 6명의 금통위원들이 금리 인하에 찬성했다고 합니다. 이전 금융통화위원회 때만 하더라도 기준금리를 내릴 의지는 없었던 금통위원들이 경기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돌아선 것인데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것은 금융통화위원들의 독립적이고 또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보면 정부 정책에 밀착해서 독립적이지 못했던 점들이 많다는 판단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무너뜨렸던 독립성을 되찾고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무역협회, 또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청 등 경제 5단체가 투자, 소비, 수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추진과 관련해서 기업을 격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달라고 요청하고 기업인의 사법처리 강화에 우려를 나타내서 경제민주화를 대기업 때리기로 보는 기존의 시각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선거 때가 된 모양입니다. 경제계가 몸을 낮추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에 대해서 온갖 이유를 대면서 비켜갔죠. 경제가 민주화돼야지 일자리도 늘어나고 또 투자도 활성화됩니다. 재계 수술하기는 좀 어렵겠죠.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 연례회의인 잭슨홀 컨퍼런스에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불참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날 ECB 대변인은 드라기 총재가 바쁜 일정 때문에 잭슨홀 컨퍼런스에 불참할 예정이라면서 다른 ECB 관계자도 컨퍼런스에 대리 참석할 계획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일정상으로 본다면 8월 31일에 버냉키 의장이 연설 다음 날 드라기 총재의 연설이 잡혀 있었는데요. 글쎄요, 이거보다 더 바쁜 일이 뭘까요? 혹시 뭐든 다 하겠다는 발언 이외에 더 할 말이 없어서 참석하지 않는 건 아니겠죠? 자, 아무튼 이번 ECB 통화정책회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제남녀였습니다. 네, 증시 화두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본격 공방, 담론을박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리치 인베스트먼트의 신기영 대표, 그리고 CK증권 트레이딩 센터의 한찬덕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장의 지지부진함이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삼성전자의 충격이 조금 완화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매매하기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경 대표, 요즘에 어떻게 매매도 잘 되고 대응도 잘 됩니까? 어때요? 예, 일단 요새 최근 근래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화려한 개별 종목 장세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단기 거래에 좀 치중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래서 좀 종목들에 대해서는 짧게 거래하신다면은 좀 더 성과가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려한 종목장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한 대표께서는 최근에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요즘 같으면 주식 할 만하다는 생각하고 있죠. 그 지난 몇 달 동안에 삼성전자만 가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는 삼성전자만 빠지는 꿈 같은 일도 사실 있었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빠지고 다른 종목들은 또 다 괜찮았으니까, 이런 식의 흐름이라면 개인 투자가들도 훨씬 재미날 것 같은 그런 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일단 코스피 지수는 오늘 1910포인트대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추가적인 지지력 테스트가 필요할 것인지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론을박 주제는 코스피 1900선 다시 조정인가라는 주제인데요.
한 대표께서는 일단 지급의 조정이 상승 랠리를 하는 과정에서 숨고르기라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는 모양이죠. 지금 당장 시장이 하방으로 꺾일 거라고 볼만한 사실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 이제 지금 들어와 있는 그 매수 부분이 외국인들이 프로그램을 샀다 뭐 요거 말고는 사실 흠잡을 거 없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일정 부분의 숨고르기가 끝나면 얼마든지 상승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생각입니다. 네. 네. 신기영 대표님은 조금 보수적인 의견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좀 보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시각은 일단 프로그램에 의한 시장의 상승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시장이 좀 박스권에 갇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쟁점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쟁점인데요. 코스피는 또다시 지지선을 테스트하고 있는 중인지 궁금한데요. 1900선을 과연 지켜낼 수 있을지 우리가 좀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과연 지지력이 유효한 것인지 두 분 의견 어떻습니까? 1900선 지지 가능합니까? 아니면 좀 위험합니까? 좀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대표께서는요? 가능하다고 보고 시장 대응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먼저 한찬덕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900선 지지력은 유효하다는 의견이신데요. 앞으로 시장 흐름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요? 그 1900선 지지라는 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지는 않고 네.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 21선이 뭐 깨지는 정도 뭐 이런 정도이고 실제로 삼성전자가 꺾이면서 지수가 이제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지난 그 10거래일 정도 동안에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종가 기준으로 한 30포인트 이상의 조정을 받았는데 실제로 다른 종목들의 움직임에서 크게 꺾인 게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대형주들이 안 좋다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여기 와서 뭐 그 SK하고 하나 같은 종목들 제가 뭐 괜찮아 보인다는 이야기 했었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난주 화요일 비하면 올라 있는 상태거든요. 대형주들조차도 지금 종목 흐름들이 나쁘지 않았고 제일 그나마 의미 있게 떨어진 게 삼성전자 한 종목이지 않습니까? 네.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좀 순환매가 도는 흐름이고 그리고 지금 개인들이 4조 이상의 그 매도를 하면서 유동성을 많이 공급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소진될 때까지는 일정 부분의 하방 경직성, 하방 지지력이 나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좋게 봐도 된다는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1900선 지지 자체가 그렇게 의미 있지 않다고 보는 게 어차피 지금 프로그램 매물이 차익 비차익 합쳐서 뭐 8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지금 대형주 사자고 이야기하실 분들 없을 것 같거든요. 뭐 이 상태에서 대형주 안 보고 어차피 종목 장세로 들어간다고 하면 지수가 뭐 1900이 무너진다고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개별주나 중소형이나 아니면 코스닥 종목들을 버릴 거냐 이거죠. 1900이 무너지면 어떠냐 이거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차라리 1900선 지지된다고 보고 긍정적으로 매매 임하자는 생각입니다. 네. 한찬덕 대표님 아무래도 1900선 뭐 지지는 될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시지만 크게 뭐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신기영 대표님께서는 예. 1900선 아무래도 지지력 확인이 필요하다.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하방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오늘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은 20일 이동평균선을 살짝 이탈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어떤 흐름과 역시 삼성전자의 흐름이 과연 앞으로 좋아질 것이냐 나빠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의문점인데요.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도 다소 안 좋게 움직여 나갈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외적으로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20일 이동평균선을 서서히 이탈해 나가는 아래쪽 하방으로 이탈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같이 더불어서 시장이 전체 시장은 조금은 더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수대 지금 현재의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밴드를 말씀을 드리면 1880포인트에서부터 1930포인트 밴드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1900은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기술적인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1880포인트가 제일 좀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뭐 1900선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로 한 20, 30포인트 정도의 밴드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수급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도를 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또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신 대표께서 이제 지난주에 나오셨을 때 예. 코스닥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자 예,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수급도 그렇고 여전히 유효한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면은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가 뭐 계속적으로 뭐 바이오 쪽이나 줄기세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외적으로 뭐 최근 근래에 움직이는 게임빌 뭐 이런 종목들을 보면 컴투스 게임빌 이런 종목들이 지금 계속 신고가를 내면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 거래소 쪽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매수 매도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지난 7월 25일 날 시장이 바닥을 찍었을 때 거래소 쪽에 프로그램 차익 쪽으로만 매수가 들어온 게 약 한 5조 원의 매수가 들어왔고 그 흐름에서 지난 금요일부터 외국인들의 일정 부분 매도와 프로그램의 매도 물량이 일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자금의 흐름이 거래소 쪽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움직여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어떤 테마를 형성을 하면서 순환매적으로 움직여 나가면서 신고가를 내면서 움직여 나가는 종목들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닥 지수를 봤을 때 코스닥 지수가 500포인트가 1차적인 저항 라인이거든요. 근데 내일 그 500포인트를 돌파 시도를 할 걸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이 500포인트를 돌파해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면 코스닥 550포인트 있는 자리를 향해서 새롭게 한 단계 레벨업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난 금요일 정도부터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에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수급 구도도 상당히 좀 양호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일단 뭐 550포인트까지 한 단계 레벨업 가능성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 대표께서는 어때요? 지금 코스닥 흐름에 대해서 신기영 대표께서 하신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일단은 뭐 일정 부분 맞는 부분도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이 지금 시장이 줄일 수는 없다고 보는 게 오늘 외국인들 매수했다 그래도 133억이거든요. 실제로 그 들어올 때 우리나라 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하루에 1조 5천억대 매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 어디가 줄이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외인들이 그 지금 매수를 하면서도 프로그램 바스켓 쪽에 있으면 그 대형주들 주워 담고 그다음에 현선물 수익증이 갖고 매매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전 세계 그 자금 흐름이 좀 단기화되어 있는 상태라서 외국인들 역시도 단기 매매 중점을 두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나타난 거고 저는 그렇습니다.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지수나 뭐 예를 들어 움직임 따라갈 때 대형주들 따라가기 제일 쉽다고 보는 게 그렇죠. 그 실제로 종목 수도 작고 예를 들어 2,000개 중에서 고르는 것보다는 뭐 100개나 200개 안에서 고르는 게 훨씬 쉽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주류는 어차피 그 코스피 대형주에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9월 달 그 옵션 만기를 앞두고 이제 청산 물량이 얼마나 나올지 사실 지금 예측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대형주 사는 거는 조금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 한 보름 정도 대형주 매매를 안 한다고 해서 뭐 큰일이 생깁니까? 그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 옵션 만기까지는 부분적으로 코스닥 흐름도 괜찮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또 중소형 개별주들 프로그램 매도로부터 좀 자유로운 쪽이 아무래도 그 매기가 쏠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조차도 지금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기들조차도 그 현선물 수익증 매매를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로 좀 자유로운 쪽 같은 경우에는 계속 추세적인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도 보이고 있고 기관들 역시도 지금 중소형주 말고는 특별히 손을 안 대고 있고 오늘 정도가 이제 개인들이 한 1,000억 정도 대형주 매수가 나왔는데 그동안에 대형주 매도를 뭐 거의 한 4조 가까이 했기 때문에 미미한 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이나 중소형 개별주는 일시적인 흐름으로 보는 건 분명한데 9월달 만기일까지는 이게 뭐 자연스럽다고 봐야 되겠죠. 어차피 대형주 깊이가 지금 전매매 주체 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쉬운 시장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코스닥 시장까지 흐름 전망해 봤는데요. 31일 잭슨홀 연설을 시작으로 정책 이벤트들이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정책 이벤트는 뭐고 예상 시나리오에 따른 시장 흐름 전망 신기영 대표님 먼저 어떻게 예.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뭐 31일 날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잭슨홀 미팅이 예정이 돼 있는데 과연 그쪽 부분에서 벤 버넌키 의장이 QE3를 진행을 할지 아니면 진행을 안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는 뭐 정확히 뭐라고 말씀을 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일단 지금 미국 시장이나 아니면은 뭐 유럽,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일정 부분 반영이 돼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발표를 했을 때 어떤 뭐 긍정적인 발표를 하건 아니면 부정적인 발표를 하건 그 발표를 하는 그 시점에서
전체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 부분은 꼭 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일단 그때까지는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박스권에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시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좀 크고요. 발표가 나온 이후에 움직이는 부분을 보면서 방향성을 좀 찾아 나가면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찬떡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가장 중요한 이벤트 역시나 잭슨홀 미팅으로 보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 버냉키 발언이 뭐 예를 들어 Q3 양적 완화에 대해서 뭐 긍정적이었던 뭐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겠죠. 네. 뭐 당장 실시할 거다 안 할 거다. 요거와 관련된 시장의 기대치는 이미 많이 낮춰져 있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오히려 지금 그 유럽 그 위기가 어떻게 풀려 나가는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게 이제 맞다고 보고 요게 향후 시장의 향방을 많이 좌우할 거라고 보는 거죠. 지금 그 독일하고 프랑스 재무장관들이 모여가지고 실무 그룹을 지금 만들기로 뭐 합의를 했다고도 하니까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태스크포스 팀인데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관련해갖고 계속 어떤 협의를 해 나간다고 하고 재무장관 회담을 뭐 2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기로 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좀 걱정스러운 거는 뭐 그리스 지금 계속 그 이탈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유로존에서 빠져나갈 거다. 뭐 핀란드도 뭐 나갈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돌출하는 악재들 뭐 요거 관련해 갖고 이런 것들이 향후의 시장 흐름을 좌우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Q3 관련돼서 뭐 이 흐름이 주류가 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뭐 당장 할 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Q3를 또 영원히 안 할 거냐면 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할 듯 안 할 듯 그리고 벌써 1년을 지금 끌어왔는데 뭐 몇 달 더 끌고 가지 못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뭐 중요한 이벤트이긴 한데 시장의 큰 충격은 주지 못할 거라서 요거보다는 여전히 유럽을 주목하자.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뭐 이번에 잭슨홀 스피치에서 버냉키는 정치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차라리 그렇다면 유로존 쪽의 위기가 얼마나 가라앉는지를 보자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쟁점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초미의 관심은 삼성전자하고 애플의 특허 소송 싸움인데요. 삼성전자가 일단은 뭐 패배했죠. 그것 때문에 부품주 또 그룹주 등 관련주들의 추가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두 분 어떻습니까? 삼성 관련주의 저가 매수가 필요한지 아니면 애플 관련주의 모멘텀이 필요한지 어느 쪽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애플 관련 모멘텀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애플이? 예. 한 대표님께서는요? 저는 뭐 그런 내용들은 시장에 다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될 건지 향방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현재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 오늘은 이미 반등을 시도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부정적인 의견이 좀 네.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완전히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큰 이슈입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상소를 하면서 진행을 하겠지만 아직까지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 많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어저께 거래량이 아주 무진장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이 거래량을 증가를 시키면서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어떻게든 매도 물량을 출혈을 시켰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뭐 시장에서 당분간 좀 안 좋게 움직여 나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일정 부분 반등을 시도를 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는 조금 못 미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제가 삼성전자 차트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요. 네, 한번 보죠. 삼성전자가 어저께 7.8%가 하락으로 움직여 나가면서 어저께 거래량만 보더라도 뭐 거의 120만 주 이상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거래량이 증가하는 이 부분의 흐름을 보면은 일단 어저께 매도 물량이 매도의 강도가 너무나 강하게 움직였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반등을 시도를 했지만 120만 원 있는 자리를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 기술적인 반등이 마무리가 됐다면 내일 어쩌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120만 원을 기준으로 보시면서 삼성전자가 120만 원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시장에서의 반응이 일정 부분 악재 요소가 약간은 해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120만 원 단기적으로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 추가 하락은 염두에 좀 두면서 애플과의 어떤 소송 문제가 마무리가 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는 좀 상당 기간 오랜 시간 동안에 삼성전자 제대로 상승을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신기영 대표는 120만 원 선을 기준으로 해서 악재가 조금 해소된 부분을 120만 원을 넘어서면 그때 좀 기대해봐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한찬덕 대표, 신기영 대표 이런 보수적인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거든요. 네. 보통 휴대폰의 그 사용 주기가 한 2년 정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첨단 제품 관련된 소송은 별 실익이 없다고 보는 것들이 보통 한 2년 정도 소송 끌어버리면 그 제품 이제 단종되기 쉽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소송의 결과로 삼성전자의 제품이 이제 판매 금지가 될 거냐, 뭐 이런 이슈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 대부분이 구형 모델이고 요번에 삼성전자에서 이제 그 야심차게 밀고 있는 갤럭시 S3라든가 갤럭시 노트 2 같은 경우는 아예 빠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거 관련해서는 지금 그 신제품 개발에 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되고 설령 이것도 소송이 난데도 또 역시 마찬가지고 한 2, 3년 끌어버리면 별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최악의 경우 판매 금지가 된다 하더라도 미국 내 판매 금지이고 그리고 이번 소송에 걸려있는 그 모바일 제품들이 삼성전자 모바일 분야 전체 매출의 10분의 1도 안 된다고 하거든요. 모델은 8가지지만 매출은 얼마 안 되는 그런 그렇죠. 거죠. 모델은 예. 28개인가 뭐 그 아니, 여러 가지 8가지더라고요. 8가지입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쭉 나와 있는데 대부분이 구형에 단종된 모델이라서 큰 영향이 안 미친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지금 판매 금지가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문제되는 게 이제 배상액인데 네. 배상액도 그다음에 계속 항소를 거듭하면서 조정이 될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1년에 20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릴 네. 여력이 있는 회사인데 1조 대의 배상액이라는 것도 크게 부담스럽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그 삼성전자가 뭐 애플하고 소송해갖고 결과가 패소로 나왔지만 이게 확정 판결 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항소 그 과정이 남아있고 그리고 미국 쪽에서 이제 나와 있는 그 뭐 네티즌들 그 리플조차도 지금 많이 부정적이라는 이야기들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렇습니까? 그 사각형의 그 테두리가 준 건 뭐 디자인 이게 특허가 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디자인 특허라도 이것들도 이미 LG에서 앞선 제품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요소들이 많이 이번 특허 재판 과정에서 이제 그 반영이 됐던 거고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급락한 것도 기관들의 매물이 컸는데요. 기관들이 대형주를 악재 비슷한 것만 하나 나올 때마다 이렇게 패대기를 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특허 내용을 확실히 분석도 안 해보고 그 내용을 뭐 정확히 뭐 따져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삼성전자 한 종목을 뭐 7%, 8%씩 떨어질 만하게 뭐 예를 들어 매도를 한다는 거는 좀 무책임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당장 지금 제품 생산에 판매 문제가 없는 데다가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드웨어에서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회사인데 애플 때문에 어떤 스트레스나 압력을 많이 받게 되면 또 다른 결과들이 뭐 경쟁력 향상 쪽으로 얼마든지 나올 만한 가능성들이 많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도 그렇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닌 상태인데다가 지금 애플이 가고 있는 일이 정상적으로 저는 보고 있지 않거든요. 네. 지금 애플이 예전에 그 윈도우 같은 걸로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네. 소송했다고도 졌지 않습니까? 애플 자체가 그 원천 특허, 뭐 원천적인 어떤 뭐 생산품들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여러 개를 모아갖고 짜집게 해갖고 새로운 것들이라고 내놓는데 별로 새로운 것도 없는 상태인데 지금 그거하고 뭐 예를 들어 소송을 해갖고 당장 뭐 패소를 했다, 뭐 배상 판결을 받았다. 근데 확정 판결도 아닌 상태이고 또 딱히 따져보면 큰 영향도 없고 뭐 이 상태에서 주가만 떨어진 상태니까 저는 이거는 시장이 이미 반영이 됐다고 보는 거고 네. 앞으로도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한찬덕 대표님이 약간 삼성전자 측보다도요, 약간 더 억울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뭐 잠깐 반대 의견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뭐 외국 쪽에서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은 단순히 삼성전자를 타겟으로 지금 애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안드로이드의 어떤 전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쪽을 걸고 들어간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의 소송은 지금 일시적으로 끝난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을 해소를 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겠지만 시간이 굉장히 좀 길어질 걸로 그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또 돌발 변수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수급적인 요인을 제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기관들이 좀 안 좋은 악재 요소가 있으면 그냥 패대기 치듯이 그냥 종목들 패대기를 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패대기를 치면 그 주가는 당분간 상승을 못하는 경향들이 강합니다.
뭐 지난 한 3달 전만 보더라도 LG화학 뭐 별것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패대기를 한번 쳐놓고 LG화학 지금 계속 바닥권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기관들의 어떤 움직임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물량 출하가 나오느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기관들 물량 출하가 나온다 그러면 당분간 120만 원 돌파 못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으니까 120만 원 좀 중심으로 잘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서 나가는 사람들은 이번에 일이 이제 그 자동차 업계 도요타 사건이 재판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있는데 일단은 좀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또 쉽게 당할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예, 그 뭐 몸통들인 삼성전자, 애플의 저기 문제도 있지만 또 부품업체들의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삼성전자와 관련되는 부품업체들이 더 좋은지 아니면 애플과 관련된 부품업체들이 더 좋은지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신 대표께서는 원래 또 애플 쪽에 모멘텀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쪽을 더 많이 보시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삼성전자 쪽이나 아니면 애플 쪽이나 뭐 어떤 부분들을 보면 거의 유사한 부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은 뭐 애플 쪽, 삼성전자 쪽 뭐 이런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다 어느 일정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굳이 삼성전자와 애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애플에 관련된 종목들이 그나마 주가 흐름은 좀 더 좋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애플 관련된 종목들 뭐 한 4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뭐 실리콘웍스나 아니면 인터플렉스 그다음에 이라이콤, 아모텍 이런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뭐 영향을 받는 거는 둘 다 좀 마찬가지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IT 부품주에 대한 한찬동 대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 IT 관련한 종목들 전체적으로 조금 그 뭐죠 가치 기준 같은 것들이 많이 보수적인데요. 그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게 업황 자체가 굉장히 부침이 심한 업황인데다가 그 다음에 이게 매출이 는다고 해서 영업이익이 뭐 증가하는 식으로 이 알기 쉬운 매출 구조를 가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출은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도리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은 그 대기업의 그 대기업들이라는 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단가 뭐, 그렇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단가 결정력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 매출액하고 영업이익하고도 연동이 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업황 자체도 부침이 심하다 보니까 뭐 프리미엄 같은 걸 잘 안 주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예를 들어 삼성이냐 애플이냐 그 논의한다는 건 조금 이상하다고 보는 게 지금 그 부품 업체들이 만들고 있는 게 뭐 지금 지나가는 제품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갤럭시 3나 그 갤럭시 노트 2에 관련된 모멘텀을 받고 상승한 종목들인데 이미 재판의 대상도 아니고 뭐 이런 종목들 이런 그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는 거고 그렇다고 애플이 뭐 반사의 이익을 많이 받을 것 같지도 않거든요. 어차피 이 소송은 그 아직 끝이 안 나고 앞으로도 길게 이어질 것 같고 그리고 저 지나간 제품 말고 새로운 제품들 또 계속 만들어지면서 또 뭐 이야기들이 돼 나갈 거라서 지금 당장 뭐 애플이다 삼성전자다 하는 거는 조금 비약인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건 그건 같습니다. 특허 관련해 갖고 이제 삼성전자에서 특허 회피를 위한 기술이나 뭐 여러 가지 제품 개발하면서 개발비가 이제 추가로 많이 들어가게 될 경우에 이 부담을 부품업체한테 넘기지 않겠냐는 뭐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식의 그 단가 조정은 이미 계속 돼왔던 일이거든요.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 않습니까? 뭐 일만 생기면 부품업체들 시체 말로 그 단가 후리치기 하는 게 처음이 아닌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더 걱정할 건 뭐냐 그죠? 그리고 또 어제하고 그 오늘 시장 흐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어제 뭐 1,000원 가까이 빠지고 오늘 200원 정도 반등하는 정도였으니까 이것도 일정 부분 시장에 반영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애플이다 삼성전자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같이 보자는 거죠. 그냥 펀더멘털로 돌아가자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태풍도 있었지만은 어느 때보다 태풍을 날릴 만큼 공방이 좀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야 되겠죠? 네, 잠시 쉬어가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휴식과 함께하는 시장 이야기, 야간 산책 이어집니다.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s in colors on the snowy.
네, 주식 투자 속 희노애락을 함께 느꼈던 작품을 소개하는 시간이죠. 네, 오늘은 신기영 대표의 플레이리스트 영화 퍼펙트 스톰 영상을 보고 왔는데요. 또 오늘 태풍 볼라변 때문에 하루 종일 전국이 들썩들썩했었는데 오늘 날씨하고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영화인가요? 그렇습니다. 실화 내용을 담은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뭐 1991년도 대서양에서 실질적으로 허리케인이 이렇게 불 때 거기에 배를 몰고 나와서 뭐 폭풍과 같이 싸워서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좀 뭐 내용 결론적인 부분은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한데 제가 중요하고 좀 감명 깊게 봤던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싸워 나간다라고 하는 좀 다소 무모하지만 네. 최선을 다하는 부분 그 장면들이 아주 굉장히 좀 감명 깊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자연재해와 맞서서 싸운다. 참 이보다 무모한 표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왠지 이 자연은 인간이 컨트롤하기는 불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근데 뭐 이 영화하고 우리 주식시장하고 좀 관련을 지을 수가 있을까요? 예, 아직까지 주식시장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어떻게 조금 다소 좀 힘들다 그래도 거래를 하실 때 자신감을 가지셔야 되고 힘들수록 좀 열정을 가지셔야 되고 때로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좀 무모한 그런 자신감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자신감을 가지면서 시장을 잘 좀 이겨 나가신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하고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뭐 시장의 어떤 뭐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이벤트도 좀 많은데 힘을 내시고 열정을 가지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잘 좀 이겨내시자 이런 의미에서 이 영화를 한번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한 대표께서는 이 영화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 영화. 그 영화 내용하고 이제 주식 투자하고 연관시켜서 보면 그렇거든요. 그 퍼펙트 스톰이라고 뭐 나오는 정말 거대한 폭풍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사소한 겁니다. 그 위성 관련된 뭐 그 통신용 안테나에 문제가 생겨갖고 통신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항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폭풍이 한가운데로 들어간다 뭐 이런 내용인데 주식 시장하고도 그 비춰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루빈인가 뭐 이런 그 루빈 교수인가 그 비관론자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2013년도인가가 뭐 퍼펙트 스톰이 온다. 뭐 2012년 후반부터 쭉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 무슨 대단한 펀드 매니저라서 유럽에 지금 한 20조 넣어놨는데 당장 빼올 방법이 없다.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스페인 은행에 2조를 묻어놨는데 어떻게 한 달 안에 빼올 방법이 없다.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유능한 안테나처럼 뭐 폭풍이 다가온다 그러면 미리 알려드릴 테니까 조심하시면 폭풍의 한가운데를 항해하는 일은 없을 거다. 그래서 안테나 열심히 세우시고 저희 방송도 열심히 봐주세요. 네. 제가 할 얘기를 다 해주시네요. 자, 퍼펙트 스톰은 뭐 말씀드리신 바와 같이 기상 용어이기도 하고요. 또 경제 용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두 가지 이상의 악재가 동시에 오는 거죠. 그래서 퍼펙트 스톰은 우리말로 하면 뭐가 되나요? 싹쓸이 태풍이 되나요? 지금 미국의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위기 두 개가 동시에 불어오는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지금까지 신기영 대표의 플레이리스트 퍼펙트 스톰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얘기 더 나눠보죠. 네,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종목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결정적 한방. 네, 종목들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의 주가 조정. 이 종목에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이런 분석이 들립니다. 제일기획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셀 바이 선택해 주세요. 셀입니다. 셀입니다. 네, 그럼 먼저 신경 대표. 네. 의견부터 좀 들어보죠. 그러니까 제일기획에 지금 갑자기 부각이 되는 부분은 삼성전자가 상황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마케팅을 좀 더 강화시켜 나갈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제일기획이 조금 부각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기획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눌림 조정을 받고 움직여 나갈 그럴 가능성이 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차트상을 보면은요. 지금 21,000
1원 있는 자리입니다. 사흘 전부터 2만 1원 있는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좀 눌림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뭐 2만 1원 돌파 여부가 일단은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2만 1원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 단기적인 어떤 기술적인 반락 좀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기술적인 반락이 나온다 그러면 금액은 한 19,500원 정도 선에서 다시 재차 공략 한번 해보시는 그런 전략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한찬석 대표께서도 제일기획셀 의견이신데요. 내용을 좀 들어볼까요? 어제도 주가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요. 오늘도 반등을 해서 흐름이 괜찮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이미지 훼손이 걱정이 되는 건 틀림없거든요. 제가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있는 사람이라도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 어떻게 디자인 특허감이 될 수 있느냐. 뭐 기왕에 나와 있는 제품들도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뭐 예를 들어 홍보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심정이니까 아무래도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우려한 삼성전자 쪽에서 광고 비용을 좀 더 쓸 거란 기대까지가 지금 반영이 돼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지금 주가 상태가 싸다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지금 뭐 PBR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PR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그리고 뭐 성장성이란 것도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비싸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도 의견 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두 번째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영향이 있었던 오늘 IT 품질 중에서 반등이 있었는데 그중에 6% 정도 반등을 한 종목이 있습니다. 파트론인데요. 자, 파트론에 대한 두 분의 셀앤바이 선택 어떻습니까? 셀입니다. 바입니다. 네, 그럼 자, 먼저 한찬덕 예. 대표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올해 대충 예상 순이익이 한 600억 정도 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총 기준으로 이게 아직 다 반영이 안 됐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거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뭐 반드시 정비를 해갖고 연관성을 가지는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보통 매출이 증가하는 차트에는 단가 쪽에서 아무래도 조금 여유가 있게 마련이라서 이쪽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예상 순이익을 충분히 달성할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들이 좀 더 있다 이런 생각에서 매수 의견 냈습니다. 네, 네. 한찬덕 대표 상승할 여지가 더 있다고 보셨는데 신경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지금 삼성전자와 연계 관계가 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다소 좀 보수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파트론도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트론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네. 오늘 파트론이 한 6.7% 상승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기는 하지만 역시 기술적인 반등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앞으로 향후에 5일 이동 평균선 있는 자리 위쪽으로 완전히 상향 돌파를 해서 움직여 나간다 그러면은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5일 이동평균선 위쪽으로 돌파를 못한다면 일단 삼성전자와 같이 움직여 나간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삼성전자의 흐름과 연동해서 같이 더불어 보시면 좋겠는데 다소 좀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파트론까지 의견 살펴봤고요. 자, 요즘에 또 한 종목 중소형 화장품주들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종목이 바로 에이블 CNC인데요. 셀 바이 선택해 주시죠. 바입니다. 셀입니다. 네, 먼저 바이 의견 주신 신경 대표님 계속해서 잘 나갈까요? 지금 시장에 있어서 항상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신고가를 내면서 움직여 나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잘 지켜보셔야 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신고가를 내면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흐름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에 움직이는 부분, 물론 기업의 가치적인 부분을 배제를 하면서 볼 수는 없겠지만 그 기업의 가치보다는 최근 근래에 움직이는 부분들은 수급적인 요인이 좀 더 크게 작용을 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이블 CNC 계속적으로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요. 5일 이동평균선의 지지권만 계속적으로 확보를 해준다면 계속적으로 신고가로 움직여 나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에이블 CNC 한찬석 대표께서는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예, 이게 지금 주가 수준이 좀 과다하게 높다는 거죠. 화장품 산업이 뭐 이런 정도의 프리미엄을 줄 만한 건가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정도 주가가 정당화되려고 하면 제가 매년 30% 이상의 매출 신장을 거둔다고 했을 때 3년 후 주가가 지금 수준하고 좀 비슷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3년치 성장 기대를 다 반영하고 있는 주가인데 이거는 좀 과다한 생각이죠. 화장품 산업 자체가 지금 뭐 진입 장벽이 높다거나 뭔가 독점적인 뭐 기술을 가지고
그 블루오션이니까 뭐 이 회사 아니면 안 된다. 영업이익률 끝도 없이 올릴 수 있는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지금 주가가 지금 시장의 그 주가 평가는 조금 좀 과하다. 그래서 지금 사서 먹을 게 얼마나 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자리에서 만약에 고점에 물린다고 하게 되면 도망칠 길이 없을 수도 있죠. 이거 순식간에 뭐 예를 들어 급락을 해버린다. 물론 지금 시장 분위기가 급락할 분위기도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어 고점을 잡는다는 경우가 이런 경우는 시장이 뭐 지금 흐름이 그렇다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이유들도 기업의 기본적인 가치를 뛰어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매도 견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마지막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인데요. NC소프트가 25만 원 주가를 뛰어넘었습니다. 자, NC소프트에 대한 두 분 셀앤바이 의견 어떻습니까? 셀입니다. 셀입니다. 자, 네. 두 분 다 셀 의견인데요. 먼저 신경 대표의 의견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NC소프트도 최근 근래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반등 수준으로 봐주는 게 좀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NC소프트도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뭐 큰 흐름에서 보면은 지금 위쪽에 아직까지 저항 라인을 완전히 돌파하는 그런 모습은 안 보이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26만 원을 돌파를 해야지만 본격적인 상승 궤도에 들어갈 수 있다.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반등 수준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26만 원 돌파 여부를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한 대표님도 매도 의견을 주셨어요. 예, 뭐 그 분기 적자 이야기도 나와 있고, 그리고 아까 신 대표님 정확하게 꺼주셨잖아요. 그 추세선 상단도 돌파가 안 된 상태이고, 보통 그 자리면 저항이지 않습니까? 기술적 분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주식인데, 기술적으로 볼 때도 지금 저항에 부딪힌 모습인데, 지금 여기서 사가지고 뭐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원하게 매도 견냈습니다. 네, 결정적 한방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리치 인베스트먼트의 신기영 대표 그리고 CK증권 트레이딩 센터의 한찬덕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시각 머니투데이입니다. 스페인이 28일 단기 국채 입찰에서 목표보다 많은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이날 스페인 정부는 3개월과 6개월 만기 국채를 36억 1천만 유로 매각했습니다. 스페인 정부가 목표했던 예상 발행량인 25억에서 35억 유로를 상회하는 발행량인데요. 입찰 후 유통시장에서 스페인 국채 금리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28일 역-RP, 즉 역환매 조건부 채권 거래 형태로 1,250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22조 5천억 원의 자금을 금융시장에 공급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26일 이후 10주 연속 역-RP 거래입니다. 인민은행이 지난 2월과 5월의 지급 준비율을 각각 0.5%포인트씩 인하하고 6월과 7월에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한 것과 달리 최근에 역-RP를 거래를 통해서 시중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것은 8월 들어 물가가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머니투데이였습니다. 네, 지난밤에 끝난 미국 시장은 혼조세를 보였었는데요. 지금 시장을 움직일 만한 특별한 어떤 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지 지수 선물도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지표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이 개장 전에는요, 먼저 6월 및 2분기 S&P 케이스실러 주택 가격 지수가, 그리고 개장 후에는요, 8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8월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제조업 지수가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발표되는 경기 지표도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태풍 볼라벤이 지나간 것 같지만은 아직까지 그 네. 영향이 네. 수도권 지역에 좀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또 다른 그 태풍이 하나 또 만들어졌다 그래요. 아. 피해가 없이 잘 좀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에 떠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이 무사히 그래도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교수님 이제 인사할 시간이죠. 네. 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세요. 굿나잇. 굿락.